1979년 늦가을 충청도 작은 읍내.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는 늘 먼지가 많았다. 버스가 한 대 들어올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터미널 옆에는 미성다방이 있었다. 커피보다 계란 동동 쌍화차가 더 잘 팔리는 곳이었다. 그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윤정이. 23, 웃을 때 보조개가 깊게 패였고 손님들이 농담을 던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 다방 맞은편 시장통에서 구두를 닦는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강만식. 26,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구두통 하나와 언젠간 내 가게를 차릴 거다라는 큰 소리뿐이었다. 만식은 매일 아침 다방 유리창을 힐끔거렸다. 야, 만식아. 또 본다 또 봐. 옆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덕배가 놀렸다. 뭘 봐? 뭘 보긴. 미성다방 정희씨 보지. 만식은 괜히 구두소를 탁탁 털었다. 내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유리창 얼룩을 본 거야. 덕배가 코웃음을 쳤다. 그 얼룩 참 곱게 생겼다. 만식은 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순했다. 그는 손님 구두를 닦을 때마다 꼭 마지막에 손바닥으로 반짝임을 확인했다. 누군가의 발끝이라도 빛나야 하루가 덜 초라하다고 믿었다. 정희는 그런 만식을 알고 있었다. 다방 문을 열고 나와 커피 배달을 갈 때마다 만식은 괜히 고개를 숙이고 구두만 닦았다. 어느 날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강만식 씨. 만식은 너무 놀라 구두약을 자기 손등에 발랐다. 예, 구두 닦으시게요. 정희가 웃었다. 내 구두는 운동화인데요. 만식은 당황해서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운동화도 마음만 먹으면 닦을 수 있습니다. 정희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만식은 정희에게 시장에서 제일 덜 탄 붕어빵을 골라다 주었고 정희는 손님이 남긴 신문을 모아 만식에게 주었다. 만식은 신문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고 정희는 그런 만식을 보며 웃었다. 만식 씨는 꿈이 뭐예요? 내 구두방 차리는 거.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만식은 잠시 생각했다. 가게 앞에 의자 2개 놓는 거. 왜 2개예요? 만식이 쑥스럽게 말했다. 하나는 손님 거고 하나는 당신 거.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정희는 다방 문을 닫고 한참 동안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사랑이 시작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일도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건 그게 시작이었다. 읍내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금세 알아봤다. 저 둘 사귀는 거 아니여? 정희가 아깝지. 만식이. 사람이야 좋지. 근데 사람이 밥 먹여주나. 그런 말은 정희의 귀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만식은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만식은 정희와 함께 읍내 극장에 갔다. 영화표 2장을 사놓고도 팝콘 대신 삶은 고구마를 신문지에 쌓았다. 정희가 물었다. 극장에서 고구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만식이 당당하게 말했다. 영화 보면서 먹으면 팝콘이고 집에서 먹으면 고구마지. 냄새 나잖아요. 사랑도 냄새 나는 법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라. 그냥 멋있어 보여서 해봤어. 정희는 배를 잡고 웃었다. 영화가 슬픈 장면으로 흘러가는데 만식은 고구마 껍질을 까다가 자꾸 놓쳤다. 앞자리 아저씨 머리 위로 고구마 껍질이 떨어졌다. 아저씨가 뒤돌아봤다. 누구요? 만식은 정색하고 말했다.
쥐 같습니다. 정희는 웃음을 참느라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터미널 벤치에 앉았다. 막차가 떠난 뒤에 터미널은 이상하게 쓸쓸했다. 정희가 말했다. 만식 씨. 나중에 나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만식이 바로 대답했다. 찾아야지. 못 찾으면 기다려야지. 끝까지. 만식은 정희를 바라봤다. 끝이라는 게 어디 있어. 마음에 남으면 계속 있는 거지. 정희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정희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 광산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어머니는 병원비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늘 돈에 쫓겼다. 정희가 다방에서 일하는 것도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정희의 큰아버지가 찾아왔다. 서울에 좋은 혼처가 있다. 양복점 하는 집 아들이다. 내가 거기 가면 내 아버지 병원비는 해결된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싫어. 그럼 내 아버지 약값은 누가 내냐? 저 구두 닦는 놈이 내냐?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정희는 만식을 만나지 않았다. 만식은 다방 앞에서 한참 기다렸다. 덕배가 말했다. 오늘 정희 씨 조퇴했다던데. 만식은 불안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희는 다방에 나오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만식은 정희의 집을 찾아갔다. 골목 끝 낡은 집 앞에서 정희의 어머니가 나왔다. 정희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서울 갔어요. 만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서울이요. 정희 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좋은 데로 시집 갑니다. 그러니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만식은 믿을 수 없었다. 정희가요? 정희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만식은 터미널로 달려갔다. 서울행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는 멍하니 버스가 떠난 길을 바라봤다. 그때 덕배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만식아. 왜? 덕배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정희 씨가 나한테 맡겼다. 내가 오면 주라고.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 만식 씨. 나를 미워해요. 그래야 덜 아플 거예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겠지만 당신은 나를 잊고 살아야 해요. 당신 구두방 꼭 차려요. 의자는 하나만 놓고요. 만식은 편지를 읽고도 울지 않았다. 그저 구두통을 들고 시장으로 돌아갔다. 그날 그는 손님 구두를 닦다가 처음으로 실수를 했다. 검은 구두에 갈색 약을 발랐다. 손님이 소리쳤다. 이게 뭐여? 만식은 멍하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색을 잘못 골랐습니다. 손님은 화를 내다가 어이없어서 웃었다. 덕배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저놈 큰일 났네. 실연도 시적으로 하네. 시간이 흘렀다. 1984년. 읍내는 조금씩 변했다. 터미널 간판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시장통에는 컬러 텔레비전 파는 가게가 생겼다. 만식도 변했다. 그는 정말로 작은 구두방을 차렸다. 간판은 만식 구두 수선. 덕배가 개업식 날 간판을 보고 말했다. 이름 참 정직하다. 시골역 화장실 같아. 만식이 말했다. 구두방 이름이 구두방 같으면 됐지. 덕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파리 양화점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고급인 줄 알아. 파리 가봤냐? 아니. 나도 안 가봤다. 그럼 거짓말이지. 만식은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가게 앞에는 의자 2개가 있었다.
하나는 손님용, 하나는 비어 있었다. 덕배가 물었다. 왜 의자 2개야? 만식은 담배를 꺼내다 말고 말했다. 하나는 고장 났을 때 예비용. 덕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 서울에서 한 여자가 읍내로 내려왔다. 정희였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정희가 아니었다. 화려한 코트, 단정한 머리, 조용한 눈빛. 그녀는 서울에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은 집안 체면만 중요하게 여겼고 정희는 그 집에서 늘 손님처럼 살았다. 결국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시댁은 정희를 탓했다. 정희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다. 장례식장에서 만식은 멀리서 정희를 보았다. 2사람은 서로를 알아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에요. 만식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그러게요. 덕배는 옆에서 분위기를 살피다가 괜히 말했다. 아이고, 날씨가 춥네. 죽은 사람도 입을 덮고 싶겠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덕배를 쳐다봤다. 덕배가 입을 틀어막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로를 이상하게 배워서. 정희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 만식의 마음이 무너졌다. 장례가 끝난 뒤 정희는 터미널로 향했다. 만식은 뒤따라갔다. 정희 씨. 정희가 멈췄다. 왜 그랬습니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말하면 못 떠날까 봐요. 만식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몇 년을 살았는데.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만식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기다린 건 아니요. 그럼요. 그냥 살아있는지 알고 싶었어. 정희는 끝내 울었다. 그날 밤 2사람은 예전처럼 터미널 벤치에 앉았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둘 사이에는 세월이 앉아 있었다. 정희가 말했다. 나 이제 돌아가야 해요. 서울로? 네. 행복합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만식도 더 묻지 않았다. 막차가 들어왔다. 정희가 버스에 오르기 전 말했다. 만식 씨는 나를 잊었어요. 만식은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잊었다면 여기 안 나왔겠지. 정희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떠났다. 만식은 이번에도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사람을 붙잡는다고 사랑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몇 달 뒤 정희에게서 편지가 왔다.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다. 만식은 편지를 뜯지 못했다. 하루 종일 구두방 서랍에 넣어두었다. 덕배가 답답해했다. 야, 편지는 읽으라고 있는 거지 숙성시키라고 있는 게 아니다. 만식이 말했다. 무서워서 못 읽겠다. 뭐가 무서워? 또 떠난다는 말일까 봐. 덕배가 한숨을 쉬었다. 만식아, 사람은 말이야. 안 읽은 편지 때문에 더 오래 아픈 법이다. 만식은 밤이 되어서야 편지를 열었다. 만식 씨. 나는 곧 수술을 받아요. 큰 병은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나는 겁이 나요.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 시간 덕분에 나는 내가 한때 귀한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았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만 와줘요. 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을게요. 만식은 그날 밤 서울행 첫 차표를 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덕배가 같이 가겠다고 나선 것이다. 왜 내가 가? 서울 구경.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나도 알아. 근데 내가 혼자 가면 길 잃는다. 내가 애냐? 지난번 대전 갔다가 부산 가는 버스 탄 놈이 할 말은 아니지. 만식은 반박하지 못했다. 서울 병원은 너무 컸다. 만식은 병원 입구에서부터 기가 죽었다. 덕배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당당히 말했다. 윤정희 씨 병실이 어디요?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세요. 덕배가 대답했다. 마음의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정색했다. 만식이 급히 끼어들었다. 그냥 지인입니다. 병실에서 정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만식이 들어서자 정희가 천천히 웃었다. 왔네요. 응. 안 올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올 줄 몰랐어. 덕배가 뒤에서 눈치를 보다가 말했다. 저는 복도에서 바나나 우유 마시고 있겠습니다. 나가려다 다시 고개를 넣었다. 혹시 두 분도 드실래요? 만식이 노려봤다. 덕배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병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정희가 말했다. 나 많이 변했죠? 조금. 늙었죠? 아니. 거짓말.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어. 정희가 웃었다. 만식 씨는 그대로네요. 아니요. 나도 변했어. 어떡해요? 만식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엔 당신이 떠난 게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때 당신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게 됐어.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 병원비, 엄마 눈물, 집안 빚사랑 하나로 버티기엔 내가 너무 약했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용서해요. 만식은 천천히 말했다. 용서라는 말은 내가 너무 높은 데 서 있는 것 같소. 그냥 이해하려고 해요.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 수술 끝나면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오시오. 갈 데 없는데요. 구두방 앞에 의자 하나 비어 있어. 정희는 울다가 웃었다. 아직도요? 예비용이라니까. 그때 문밖에서 덕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만식이 문을 열었다. 덕배가 바나나 우유를 들고 울고 있었다. 아니 병원 복도가 왜 이렇게 먼지가 많냐. 눈에 들어가네. 만식이 말했다. 내가 왜 우냐? 덕배가 코를 훌쩍 였다. 나도 의자 하나 갖고 싶어서 그런다 왜. 정희의 수술은 잘 끝났다. 하지만 정희는 서울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다. 서울 갔다가 다시 왔대. 남편하고는 끝났다나 봐. 만식이랑 다시 잘 되는 거 아니여? 덕배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다. 남의 인생 구두끈 풀렸다고 함부로 밟지 마시오. 다들 자기 발이나 보시오.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만식의 구두방 옆에 작은 수선집을 열었다. 옷단을 줄이고 단추를 달고 낡은 옷을 고쳤다. 간판은 정희 수선. 덕배가 두 간판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만식 구두 수선, 정희 수선. 둘이 이름 짓는 솜씨가 아주 관공서야. 정희가 웃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덕배가 심각하게 말했다. 운명의 바늘과 사랑의 구두야. 만식이 말했다. 그건 망한다. 정희가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다시 젊은 연인처럼 시작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옆에 머무는 법을 배웠다. 어느 봄날 만식은 구두방 앞 의자 두 개를 새로 칠했다. 정희가 물었다. 왜 갑자기 칠해요? 만식이 말했다. 오래됐으니까.
의자도 오래되면 버려요. 아니, 아끼는 건 고쳐 쓰는 거요. 정희는 가만히 만식을 바라봤다. 사람 마음도요. 만식은 붓을 멈췄다. 그럼 사람 마음도. 그날 저녁 읍내에는 비가 내렸다. 정희는 수선집 문을 닫고 만식의 구두방으로 들어왔다. 만식은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낡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정희가 말했다. 만식 씨. 응. 나는 당신을 떠난 적은 있어도 잊은 적은 없어요. 만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소. 정희가 웃었다. 그럼 우리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만식은 창밖의 비를 바라봤다. 늦은 사랑은 없어. 늦게 알아본 마음만 있지. 정희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구두방 앞에는 비에 젖은 시장 골목이 반짝이고 있었다. 세월은 두 사람의 청춘을 가져갔지만 마음속에 남은 이름 하나만은 가져가지 못했다. 정희, 만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늦게 도착한 첫사랑이었다. 비가 그치고 시장 골목에 봄 냄새가 번졌다. 덕배가 붕어빵판을 정리하다가 두 사람을 보고 소리쳤다. 야 만식아. 왜? 의자 하나 더 놔라. 왜? 덕배가 씩 웃었다. 나도 가끔 안개. 정희가 웃고 만식도 웃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시장 골목에 퍼졌다. 그날 이후 만식의 구두방 앞에는 의자가 3개 놓였다. 하나는 손님용, 하나는 정희용, 그리고 하나는 늘 눈치 없이 끼어드는 덕배용.